훨씬 더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전문가가 없다. 네, 지난 6월 동안 제가 사회초년생 재테크 시리즈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보나 봤더니 확실히 여성분들이 이 영상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문득 든 생각, 그리고 우리 열북이 중에 30대 여성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압도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데 왜 그럴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 남성의 재테크와 여성의 재테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재테크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여성들의 장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들은요, 아끼고 절약하는 절약 테크에 완전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여성 특화라고 할 정도인데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작은 것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여성 특유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재테크 인터뷰도 하고 했을 때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제 작은 것에서 되게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이른바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에 더 특화된 캐릭터가 약간 여성적인 캐릭터예요. 작은 거에도 웃고 깔깔거리고 즐거워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남성들이 되게 큰 거를 추구하고 막 거창한 거를 추구하고 막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은 오히려 안 그래요. 100원 아끼는 거, 1000원 아끼는 거, 10,000원 아끼는 거, 이런 거에서도 이게 좀 보람을 느끼고 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저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약으로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여성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신용까지 쓰거나 무리하게 베팅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주식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대기업 직장인들이 주식을 많이 해요. 대기업 직장인들이나 안 그러면은 전문직들. 왜냐면 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장이 번듯하니까 대출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꼭 한 방을 노려서 주식으로 몰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남자예요. 솔직히 제가 그런 사람 몇 명 봤는데 여자가 대출 땡겨가지고 주식 투자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했어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몇 억 날렸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 다 남성이에요. 남자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보면서 아니 그거를 왜 그렇게 하지?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치고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격인데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남자들이 진짜 과감하게 지르고 베팅하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리스크를 많이 관리하는 게 제가 하는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저는 신용 같은 거 써본 적이 없어요. 현금 아니면은 안 하지. 있는 돈으로 그것도 하지. 그걸 막 무리하게 막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남성분들이 오히려 되게 한 방을 노리고 리스크를 확 지르고. 근데 물론 그게 잘 되면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 그렇게 무리하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를 솔직히 거의 못 봤어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멘탈적으로 무너지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신용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그러는 게 안 하는 게 좋고, 여성분들이 오히려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식 투자에는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들이
부동산에 훨씬 더 유리해요. 집에서 이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주부님들이, 아내분들이 이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다음에 아이도 키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전업주부인 남성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 여성들이 집을 잘 골라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집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사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던 거는 학습, 네, 그리고 경험 이런 게 좀 있었지만, 솔직히 제가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집이 살기 좋은 집이라는 거를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럴 것 같다. 네. 초등학교 아이를 맨날 아침에 등교시켜줘야 되던데, 그거를 뭐 이제 고학년이 되면 혼자 간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찾길 건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걱정될 수 있죠. 네, 제가 그거는 애가 없어도 그냥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주부님들이 돼버리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학군도 솔직히 잘 안 와닿아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투자는 무조건 학군 좋은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안 와닿아요. 하지만 이제 그 입장이 돼본다라고 하면 이해를 또 못할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을 올리는 것도 여성의 마음이고, 원하는 집도 다 여성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남성의 비유가 들어갔을 때 거기는 소수자의 비유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남성분들은 대부분 되게 데이터로 얘기하거든요. 데이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에 내가 의사결정을 딱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고 욕망의 동물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데이터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남성분들은 집 살 때 꼭 데이터 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 되게 많이 봤어요. 상업용 부동산 분석하듯이 아파트 사고 집 사는데 아무런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뭐 CBD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무슨 데이터가 왜 필요해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야 주부의 마음에서 주부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잘 읽으면 부동산 투자는 사실 거의 절반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성들이 돈 벌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맘만 먹고 하기만 하면 여성들이 실패할 경우는 별로 없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왜 여성 전문가는 남성에 비해서 많이 없을까? 사실 이게 여러분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저는 사실 유튜브가 제 메인이 아니어가지고 열심히 못 찍고 투자도 많이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안타까운 측면이긴 한데, 대형 유튜버들 보면 남성분이 되게 많아요. 여성 대형 유튜버가 여러분 혹시 있나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여성들이 훨씬 더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전문가가 없다. 전문성이 떨어져서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있어요. 일단 여성들이 연대가 조금 약한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PR하는 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하는 게 좀 남성분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성 전문가로서 대형 유튜버로 키우지 못한 거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도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여성 전문가들도 대형 유튜버가 없어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여성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성의 장점을 살리는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썸 레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뵐게요.